정보처리 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 코드가 주어졌네요. 문장을 보니까 여기 현재 구조체가 현재 선언되어 있네요. 그리고 얘는 retrieve라는 하나의 함수죠.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나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메인 함수가 있네요. 차례대로 메인 함수에 각각의 명령들을 실행해 보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먼저 구조체의 모양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지금 여기 구조체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먼저 그림을 그려서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체는 노드라는 이름으로 선언되어져 있어요. 자, 구조체라는 것은 곧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죠. 즉, 우리가 우리의 입맛에 맞게끔 주어진 기본 자료형을 이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자료를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형식이 바로 구조체죠. 역시 여기도 역시 구조체, 노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현재 선언이 되어져 있고요. 들여다보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얘는 정수형 변수예요. value라는 이름의 정수형 변수. 즉 얘는 32비트 컴퓨터의 경우에는 4바이트의 크기를 차지하겠죠. 그리고 얘는 자기 자신의 모양과 똑같은 구조체를 가리키는 그런 포인터 변수죠. 앞에 SLS가 있으니까 얘는 포인터 변수예요. 즉 얘는 주소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는데 얘는 누구를 가리킨다? 노드를 가리킨다. 구조체 노드를 가리키는 용도로 쓰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현재 주소를 넣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32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주소가 4바이트잖아요. 그래서 얘도 크기를 따지자면 4바이트가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문 직접 들어가서 메인 함수 들여다 보겠습니다. 구조체 하나를 여기서 지금 정의했어요. 자, N1이라는 이름으로 구조체 하나를 정의를 했고 거기에 초기값을 이렇게 줬어요. 다 아시겠지만 구조체의 초기값을 줄 때는 배열의 초기값을 주는 것과 문법이 같죠.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초기값을 줍니다. 그러면 이 N1은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기가 value가 될 거고 여기가 next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N1이라는 이름의 구조체가 만들어지고 그 구조체의 value에는 1이 그리고 이 포인터를 저장하는 이 변수 next 안에는 null이 들어가게 되겠죠. 역시 나머지 두 문장도 비슷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세 문장이 실행되고 난 결과에 메모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N3의 주소를 N3이라는 이 구조체로 선언된 이 변수의 주소를 N1의 next에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문법적으로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구조체에 있는 요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구조체 요소 지정자 점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N1의 value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게 되고 얘를 접근하고자 할 때는 N1의 next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N1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구조체 전체를 대표하는 이렇게 포장이 되어진 형태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얘도 결국은 전체적으로 N2고 얘도 전체적으로 N3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 N1 자체는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N1에 있는 이 value 값에 접근하고자 할 때는 요소 지정자인 이 점을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N3의 주소, 지금 이 N3는 구조체잖아요. 아까 이 next라는 이 포인터 변수는 구조체를 가리키는데 사용하겠다라고 현재 선언했기 때문에 N3의 주소를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N3의 주소, 즉 여기 이
주소를 여기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얘가 누구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N2의 주소는 N3의 넥스트에 넣으라고 했어요. N3의 넥스트는 얘잖아요. 여기에 N2의 주소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얘는 누구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N2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그림이 복잡하게 보이네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차분히 따라가면서 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결국 이렇게 될 거다. 자, 이 그림이 좀 헷갈리면 얘를 조금 더 보기 쉽게 좀 그려볼까요? 실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그릴 만한 시간이 없겠지만 여기는 풀이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그림을 보기 쉽게 아래쪽 그림처럼 현재 그렸어요. 지금 이런 모양을 갖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retrieve라는 함수를 실행하는데 n1의 주소를 넘겨줬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 n1의 주소가 retrieve라는 함수에서 만들어진, 즉 이 함수가 실행되면서 만들어지는 지역 변수죠. 지역 변수, 이 노드라는 포인터 변수 안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즉 여기에는 노드라는 새로운 변수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 이 노드는 이 retrieve라는 함수가 실행될 때 만들어졌다가 함수가 끝나게 되면 사라지는 그런 지역 변수예요. 그리고 얘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구조체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n1의 주소, 즉 여기 있는 n1의 주소가 있겠죠. 얘를 이쪽으로 넣으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얘는 n1을 가리키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일단은 지금 제어가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소를 n1의 주소를 받아 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while문이 실행이 되겠죠. 자, while문의 조건문을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먼저 노드에 있는 값이 null이 아니거나 얘가 참이고 얘도 참일 때 while문의 조건이 완성되어서 요 내부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되겠죠. 자, 노드가 null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봤어요. 현재 지금 노드에는 n1의 주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null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true가 되는 거죠. 여기서까지는 true. null 아니야. 현재 어떤 주소가 들어있어. 그 다음에 노드의 next. 자, 노드의 next라는 것은 얘가 가리키는 곳이 n1이고 n1의 next는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가 value고 여기가 next인데 화살표 연산자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화살표 연산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평소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포인터의 기초 개념을 여기에 적용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자, 노드의 입장에서 노드가 가리키고자 하는 값. 그러면 노드가 가리키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노드가 가리키고자 하는 이 n1이라는 곳에 와서 특정한 요소에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얘는 n1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 거지 요 안에 들어있는 특정한 자료에 대해서 특정한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하고자 할 때는 여기 뒤에 있는 이름을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보통 요소 지정자인 점이라는 연산자를 이용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value 이렇게 쓰게 되죠. 또는 노드가 가리키는 곳에 가서 여기서 next를 가져와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점이 간접 참조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얘가 먼저 연산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먼저 구하고 나서 얘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문법적으로 맞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항상 이렇게 괄호를 써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거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야, 이렇게 하지 말고 노드의 입장에서 바로 얘가 가리키는 곳 안에 있는 특정한
데이터에 접근하고자 할 때는 이걸 축약해서 이렇게 쓰도록 하자. 노드에 next 이런 식으로 쓰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노드를 기준으로 next라고 돼 있어요. 즉 노드가 가리키는 곳에 next 즉 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next 즉 이 안에 어떤 주소가 들어있느냐 아니면은 초기값 널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 얘는 n3를 가리키고 있는 주소가 들어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얘도 역시 널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개 다 참이 되고 결국은 and에 의해서 둘 다 참임으로 이 아래쪽 문장이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문장을 또 만나게 될 거라고요. 이 문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봅시다. 자, 여기에 새로운 변수, 정수용 변수 t를 하나를 정의했어요. 어떻게 정의했냐면 t는 노드에 있는 밸류 값을 t에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자, 얘를 기준으로 밸류는 누구예요? 얘잖아요, 얘. 노드가 가리키는 밸류 얘를 어디에 넣어라? t에 넣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1이 이쪽으로 복사가 되는 거죠. 이 1이 이쪽으로 복사되겠죠. 그리고 노드에 있는 next의 밸류. 그러면 노드를 기준으로 next는 누구예요? 얘죠. 지금 얘예요. 노드가 가리키는 곳에 next 얘 있는 value예요. 즉 얘가 가리키는 곳의 value 얘죠. 얘 결국은 얘를 어디에 넣어라? 노드의 value에 넣어라. 여기에 넣어라. 즉 이 3에 있는 값을 이쪽으로 넣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자, 이렇게 되겠죠. 노드의 next 즉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next의 value이기 때문에 얘는 얘가 먼저 실행이 되는 거죠. 즉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노드가 가리키는 곳은 n1이고 n1에 next가 가리키는 곳, 즉 여기죠. 여기는 n3가 되는 거죠. 즉 n3의 밸류 값을 의미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3이 이쪽으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요. t에 있는 값을 노드가 가리키는 next의 밸류, 즉 노드가 가리키는 이 next의 밸류 얘죠. 역시 이 값을 여기에 집어넣으라고 하니까 t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얘가 1이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노드에 있는 next의 next, 즉 노드에서 next의 next 그러면 여기잖아요. 얘를 의미하잖아요. 얘를 어디에 넣으라고 했어요? 노드에 넣으라고 했어요. 즉 이 값을 여기로 복사해 주란 얘기예요. 그럼 결국 이 n3에 있는 이 next는 n2를 가리키는 주소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장을 실행하고 나면 노드라는 곳 이 안에는 누가? 얘가 즉 얘는 누구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n2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이쪽으로 복사해 줬기 때문에 기존에 n1을 가리키고 있다가 이제는 n2를 가리키는 이런 모양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while문이 어떻게 돼요? 끝나고 다시 위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조건을 검사하게 되겠죠. 자, 조건 검사 다시 해봅시다. 자, 현재 노드가 널이 아니냐라고 물어봤어요. 널 아니죠. 맞죠? 여기 지금 현재 n2를 가리키는 주소가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노드의 넥스트가 널이 아니냐라고 물어봤어요. 노드가 가리키는 곳은 현재 n2고 여기는 지금 넥스트가 널이네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거짓이 되는 거죠. 아니요. 얘는 널이에요. 그러면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while문 안에 있는 내용은 실행되지 않고 이 retrieve라는 함수가 종료되고 돌아오겠죠. 어디로? 여기 문장으로 돌아오겠죠. 이 문장으로. 그리고 나면 여기서 만들어졌던 모든 지역 변수들은 다 사라지게 되겠죠. 즉 여기 있는 노드나 t라는 이런 지역 변수는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이 다시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고요. 그 다음 문장 봅시다. 이번에는 다시
current라는 이름의 포인터 변수인데 얘는 구조체 노드를 가리키는 용도로 쓰겠다는 얘기죠. 그럼 current라는 하나의 변수가 만들어질 거고요. 역시 얘도 주소를 가리키는 용도로 쓰는데 얘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N1의 주소를 여기다 넣었단 말이에요. 결국 얘는 얘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리고 while문을 만나게 될 거고 현재 current가 not null, 즉 null이 아닌 동안에 이 문장을 수행해라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얘는 N1의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null이 아니고 그래서 이 문장이 실행이 되겠죠. current에 있는 value, 즉 얘가 가지고 있는 value, 얘죠. 얘를 인수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인수하니까 3이 출력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문장을 보세요. current의 next를 current에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current의 next는 얘죠. 주소죠. 얘도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 얘도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 얘도 구조체를 가리키는 용도로 쓰고 얘도 구조체를 가리키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주소를 이동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여기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라고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current가 이제는 얘를 가리키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죠. 자, current라는 변수가 null이냐? 현재 얘는 n3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null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실행이 되겠죠. 그럼 현재 current의 value는 얘잖아요. 얘를 인수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나와요? 1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current의 next 값을 current에 넣으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n2를 가리키는 값이 복사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while문의 조건을 살펴보겠죠. 자, current가 not null이냐? 그렇다. 맞아요? 얘는 현재 지금 n2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null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current의 value를 인수라고 했으니까 current의 value는 얘죠. 그래서 여기에 2가 출력이 될 거고 현재 current가 가리키는 곳에 next 얘를 이쪽으로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 null 값이 그대로 복사가 되어져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null이 될 거고 얘도 이렇게 잘리겠죠. 실제로는. 자, current 값이 최종적으로 null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갔어요. current가 not null인 동안에 실행하라고 그랬잖아요. null이 아닌 동안에 실행하라고 했는데 현재 얘는 null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예 실행이 안 되고 이제 while문이 마무리되겠죠. 리턴형을 만나서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운영체제로 제어권이 넘어가겠죠. 자, 그 결과값은 3, 2, 1, 2가 나오겠네요. 구조체 기사시험에 꼭 나오죠. 여기 나오는 지금 구조체 형식은 링크드 리스트예요. 링크드 리스트는 여러분이 여러 번 연습하면서 직접 그림을 그려보는 게 제일 빨리 습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림을 그려보고 한 번에 이해가 안 가면 또 그려보고 또 그려보고 여러 번 연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조체나 링크드 리스트를 익히셔야 돼요.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정확한 방법이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풀지 마시고 되셨으면 그림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런 연습들이 누적되다 보면 대강 조그만 그림을 그려도 눈으로 다 풀 수가 있어요. 웬만한 것들은. 그래서 이런 문제는 되게 난이도가 높기보다는 기본 개념이죠. 기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되죠. 재빠르게 풀어서 답을 금방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만 조금 안 하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